생각했어요. 나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국 유학을 꼭 추천드리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유학을 추천드리기에는 시국이 많이 안 좋죠. 코로나도 난리지, 미국에서 유학생을 잘 안 뽑으려고 하지, 학비 문제도 어마무시하잖아요. 오히려 가지마! 라고 말할 이유가 수천 개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학을 꼭 추천드리는 이유 3가지를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주된 목적은 무조건 유학 가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유학을 준비해 오셨던 분들, 하지만 상황 때문에 유학을 떠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유학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전에 간략하게 제 자기소개부터 해야겠죠? 저는 지금 미국 학부 전형 대학교 LAC, Liberal Arts College 라는 대학교들 중에서 버크넬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원래 이번 학기에 3학년이 됐었어야 하는 건데 제가 이번 학기를 휴학하는 바람에 졸업이 한 학기 정도 미뤄질 것 같습니다. 먼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 점은 저는 학비에 대해서는 많은 팁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미국 대학교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꽤 많은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학금 받기 위해 또 미국 대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이라면 알려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막 할인받는 팁? 이런 거는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럼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미국 유학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교수님들이신데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입국할 때는 정말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무쌍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야, 한국에서는 무쌍 안 통하지만 미국 가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한껏 기대에 부풀러 있었고요. 이때까지 영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스피킹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특히 한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한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혹은 한류로 인해서 저에게 먼저 친구들이 다가와 주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주 컸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제 착각에 불과했죠. 물론 이거는 주마다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근데 제가 있었던 펜실베니아 루이스버그라는 정말 깡시골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K-팝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는 눈치였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쁘고 매력 있는 여자는 인기가 여전히 많았고 저처럼 평범한 아싸는 유튜브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지를 모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점점점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우울증도 왔고요. 여러분, 우울하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하지만 미국 학식은 제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맛있는 거 먹을 때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같이 단 거 그런 거를 많이 먹다가 살찌니까 조금 먹었다가 많이 먹다가 조금 먹었다가 하다 보니 폭식증까지 왔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1학년 1학기 시험 기간에는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수술까지 받게 된 저는 생각했어요. 나 진짜 정말 정치적 난국 그 자체였어요. 나는 멀쩡하게 한국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며 살아야 돼?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인들이 많은 캘리포니아? 그런 데로 편입이나 갈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딱 멈추게 해준 게 바로 교수님들이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LAC라는 학부 전형 대학은 굉장히 소수정예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학부 학생이 한 평균 9명? 그리고 교수님 1명, 9대1 비율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연과학 전공이 공통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전공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적은 비율로 모든 수업이 정치, 철학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음악까지 쭉 소수정예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장점은 크게 느끼지 못했다가 제가 수술을 할 때 정말 크게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 교수님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교수님 제가 내일 파이널인데
수술을 했다. 그래서 내일 시험을 못 볼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는 이메일을 보내니까 정말 4과목을 들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교수님들이 괜찮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일단 쉬어. 라는 말을 해주셨고요.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자, 너 시험 있지? 괜찮아. 그거 다 잊어. 너 지금 힘드니까 일단 가족한테 가. 너 한국에 돌아가서 에세이로 제출해서 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한국 대학교는 안 다녀봐서 한국 대학교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국제학생인 점까지도 고민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제가 정말 한 학기 동안 고생했던 과목인데 너 이때까지 애쓰는 거 내가 쭉 봐왔어. 그러니까 너 파이널 망해도 너 지금까지 했던 평균값 정도는 나오게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성적도 꽤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1학년 1학기 이후에는 제가 용기를 얻어서 교수님들을 굉장히 자주 찾아갔어요.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을 배려하려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공부하는 학문, 분야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준비해서 가면 그 앉은 자리에서 1시간을 정말 신나게 막 짜증 하나 없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 너 이게 궁금해? 아니면 너 이거 이해 못했어? 걱정 마. 너가 날 찾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정말 쉬지 않고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80%? 90%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수업을 받고 또 나 같은 국제학생들의 아픔도 이해해주는 교수님들. 그러면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있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신 교수님들이 제가 유학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유학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다. 굉장히 진부한 말일 수도 있죠. 그리고 솔직히 여행으로 많이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유럽,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부터 시작으로 동남아 나라들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나라를 바라볼 때 관광객으로 보는 시선과 현지인으로 보는 시선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 유학을 하면서 미국 친구들도 많이 만났지만 세계적으로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홍콩, 미얀마, 베트남, 부탄, 중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까지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알지 못했던 영상으로나 아니면 관광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힌두교라던가 이슬람, 그리고 그런 종교들이 어떻게 그 고유 나라에 스며들어 있는지, 그게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지까지 제가 책을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걸 듣는 게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서 사진으로, 머리로 담아오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게 낯설고 외롭던 미국 땅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유학을 추천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제가 미국 대학교를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굉장히 특별했는데요. 바로 한국인이 드문 곳을 찾는 거였습니다. 물론 1학기 끝나고 스피킹도 안 되고 리스닝도 안 돼서 나 진짜 라는 생각도 했지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대학교를 고르고 원서를 넣는 입장에서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으면 확실히 내 영어는 늘 수밖에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인들이 많은 미국 대학을 가면 관계를 쌓기가 힘들어진다라는 루머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미리 유학을 경험한 선배들이나 친구들에게 한국인 많으니까 피곤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 있는 사람이지만 유학을 고민할 때는 그래? 그럼 한국인이 없는 대학교에서 홀로 서기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TMI를 하자면
저희 학교에는 3,6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요. 그 중에 6명이 한국인입니다. 저희 학년에 2명, 아래 2명, 이번에 신입생 2명까지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없는 편인 거죠. 하지만 그건 제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걸 한 학기 끝나고 바로 알게 되었어요. 같은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존, 라는 말이 있잖아요. 버텼습니다. 한 학기, 2학기 열심히 산 게 아니라 그냥 버텼어요. 근데 버티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살만 하니까 나 좀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 방에서 유튜브만 보고 쾌쾌하게 방 안에서 학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나도 나가서 사람을 좀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아리 홍보 모임, 축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축제나 행사에 자주 참여하면서 다양한 동아리에 들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스쿼시까지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그 활동들 중 RA라는 기숙사 사감 활동을 하면서 또 미국에는 스프링 브레이크와 땡스기빙 브레이크이라는 게 학기마다 일주일씩 있어요. 그래서 그 여행 동안에 봉사 여행을 가면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도전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저를 밀어붙인 거긴 하지만 이 유학생활 중 외로운 홀로서기를 하면서 실패하는 법,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법까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학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나 코로나로 인해 출국이 조금 지연된 분들은 걱정 마세요. 걱정 말고 미국 유학을 도전해 보시는 걸 정말 강추드립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용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